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고려병원 감염내과의 송준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방의학 교실의 정재훈입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댓글 같은 것들을 다시면서 우려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려는 뭐냐 하면 백신 접종하면 암이 걸린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백신 접종하는 게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더 안 좋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들을 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나서 되기 전과 되고 나서의 암 발생률을 비교했더니 발생 전과 발생 후에 거의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고 하지 않고는 암 발생에 있어서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신 접종하고 나서 며칠 동안에 사망하시는 사람과 일반 인구가 평상시에 사망하는 정도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사망률이 오히려 더 낮은 경향들이 일관되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물론 백신 접종하시면서 예진을 하시거나 굉장히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접종하신다고 해서 평상시보다 사망의 위협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게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이상 반응들이 역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에도 매우 희귀한 혈전의 문제들이 있었고, mRNA 백신 플랫폼도 심근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까 송준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연령층보다는 조금 더 젊은 인구 집단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지금 접종 공고를 해드리고 있는 고연령층에서는 발생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상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매우 드물고 치명적인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는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 발생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중보건학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매우 치명적이지만 드문 이상 반응은 고연령층에서는 젊은 연령보다는 훨씬 덜 걱정하셔도 된다. 그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불안해하는 실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정보 부족은 아니에요. 정보는 넘쳐나고 있는데. 네, 저도 너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 내지는 여러 가지 음모론에 가까운 것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해서 감수하게 되는 위협이고, 감염으로 생기는 감염으로 생기는 위협 같은 것들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미지의 위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미지의 위협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더 크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은 정치랑 과학과 방역과 의학 같은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의학적인 공고는 의학적 공고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과학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권고하게 되면 그 정부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게 되고요. 반대 상황이 되면 또 반대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저희들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대하거나 아니면 뭔가 국민들을 홍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측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잘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 같은 것들은 바로잡아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워낙에 이제 네. 그 유튜브나 그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그걸 아무리 전문가들이 바로 잡으려고 해도 그 효과는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뭐 예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지금 촬영하는 것도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미리 이제 실제 그런 가짜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다. 꼭 접종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홍보나 이런 그 전문가 자담회 같은 것도 그 미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백신 접종 그 기간에는 다양한 그 신뢰할 수 있는 정종훈 교수님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실제 백신 접종 왜 필요한지, 언제 접종해야 되고, 누가 특히 접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접종을 이미 잘못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팩트 체크를 해도 그걸 바로잡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리고 전문가들도 실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한 줄인데 그걸 바로 잡으려면 저희가 수십 번 방송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너무너무 어려운 면이죠. 한국 정부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 어르신들의 백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면 어르신들은 백신에 대한 믿음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으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펴보면 실제로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감염병으로 가족이나 친구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 번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걸로 우리가 다 막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을 때 새로 감염병이 생기거나 다른 어떠한 질환들이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또 백신에 대한 신뢰가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지 않게 막는 게 저희 같은 이제 공중보건학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긴 한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된다라면 다시 감염병들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믿음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백신보다 좀 면역 증강 백신, 고면역원성 백신. 고면역 그 이제 중요성 꼭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 이유가 현재 맞고 있는 백신을 접종해서 물론 이제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감염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는 50%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면역 노화가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실제 초기 면역도 잘 형성이 잘 안 되고요. 그 면역 지속 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초기 면역을 유도하고 뭐 항체 면역뿐만 아니라 T세포 면역 그리고 적어도 6개월간은 충분한 방어력 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데 현재 일반 백신의 경우에는 그런 충분한 초기 면역이나 장기적인 예방 측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고면역원성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용량 백신과 면역 증강제를 함유한 백신 두 가지 백신이 국내에도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 어르신들한테 그러한 백신을 이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도입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면역 노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 65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고 얼마나 좀 저희가 그 노화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저하되는 면역 노화는 이미 40대 이후부터 안타깝지만 시작이 되고요. 그 이유는 흉선의 퇴화가 40세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50세 이전에 비해서 T세포 면역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50세 이후에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상포진 오늘 다루진 않지만 대상포진 발생이 50세 이후에 두드러지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만큼
65세 이후에는 이런 뭐 나이에 의한 요인 그리고 만성 질환에 의한 요인 때문에 면역, 특히 T세포 면역의 저하가 두드러지고 따라서 백신 접종에도 충분한 면역이 유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뭐 부작용보다도 실제 어르신들한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보다 강력한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백신의 필요성이 요즘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고면역원성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고령 어르신들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백신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백신 음모론 이렇게 다루시긴 했는데 백신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딱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어떤 부분을 기억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뭐 면역 저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 40세부터는 독감 40세 이상은 40세부터 진행되는 거지만 네. 50세 이후부터 이제 50세 이후 문제가 되고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네. 꼭 백신 접종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50세 이상도 독감 백신 접종하는 게 네, 당연히 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 연령층 권고하는데 네. 50에서 64세도 특히 만성질환 유병률이 50세 이후에 뭐 높게 보면 50% 이상이고 20, 30%는 갖고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적극적으로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연구 데이터로 보여드리는데요.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손해 내지는 비용 같은 것들이 뭐 병원에 가시는데 드는 시간, 그 다음에 접종에 드는 비용 그런 것들이 있고 매우 드물지만 중증 이상 반응과 경증 이상 반응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접종으로 생기는 그 비용이에요. 비용이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혹시 감염됐을 때 중환자나 사망자가 됐을 때 생기는 손해, 그 다음에 감염됐을 때 생기는 합병증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돈으로 계산해서 가성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평가해서 데이터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거의 1000배 가까이 됩니다. 내가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의 이제 1000배 가까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 투자 다들 하실 거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1000배인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젊은 인구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최소한 10배에서 20배 정도는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인플루엔자 백신도 그렇고요. 저희가 코로나19 백신도 특정 시기만을 두고만 평가했을 때에도 그 정도가 나오고 1년을 통째로 두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높은 효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접종하는 게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폐렴에 걸리고 심혈관 질환이 나빠져서 입원하게 되면 치료가 잘 되면 원래대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치료가 잘 돼서 퇴원하게 되면 뭐 거의 태어나면서 일상생활을 복귀하고 출근도 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지만 어르신들은 잘 치료가 되더라도 일상생활로 원래의 생활 수준을 회복하는데 3, 4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대부분 원래 기능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실제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워낙 사망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회복이 되면은 이제 대부분 생존하시죠. 그래서 입소문을 많이 냅니다. 대상포진 걸리면은 너무 고생스러워 그래서 백신 접종을 다들 하려고 그러지만 폐렴 백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에는 실제 걸려서 사망하게 되면 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상포진의 백신에 비해서 입소문이 꼭 덜 맞아야 나는, 돼서 입소문이 덜 나는데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 코로나19 백신, 뭐 오늘 다루진 않지만 폐렴 백신 같은 이제 중증 감염으로 입원과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은 꼭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나시고 이제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그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